오늘은 바둑킹 멤버분께서 보내주신 기보로 초반 판 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를 받아보고 검토해보면서 느낀 점은 요즘에 바둑을 좋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판을 잘 짜시는구나,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판이었습니다. 그럼 강좌 보여드리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온라인 5단 정도의 기력자 간의 대국이고, 제 생각에는 물 5단이 아닌 진짜 찐 5단, 강 5단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화점 소목을 배치한 상태로 이제 바둑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나를자로 걸쳐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두어지는 쉬운 정석이죠. 상대적으로 협공의 변화보다 훨씬 쉬우면서도 안전한 지킴이에요.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가장 간단한 정석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제 보통은 한 점을 1, 2, 2전 정도로 이렇게 벌려서 이제 많이 두시거든요. 이제 안정을 할 수 있는, 지켰을 때 최선의 자리가 2칸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3칸을 많이 두었었는데, 뭐 침투수도 있지만 중앙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이제 흙 모양을 좀 납작하게 눌러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칸보다는 2칸을 많이 두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마치 프로들의 실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3-3을 팠습니다. 네, 손을 빼도 괜찮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벌리는 것보다 그냥 3-3이나 걸치거나 발빠르게 두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추후에 백이 흑도를 공략할 때, 그러니까 물론 3-3 먼저 받아주겠지만 먼저 공략을 할 때 2칸 정도 다가가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이제 흑도를 압박하는 이제 수법인데, 여기서도 흑이 이제 중앙 쪽 입구자 정도로 행마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면서 한번 손을 뺐지만 충분히 안정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 후의 정석인 거죠. 그래서 손을 빼고도 얼마든지 둘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3-3을 판 수는 굉장히 고단자의 고수의 수법이다 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은 한 점을 안정하지 않고 판을 넓게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3-3 파는 곳이 대세점입니다. 네, 막는 방향은 자유로워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측을 막고 늘어놓고 이렇게 다가가서 좀 모양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실전에는 이렇게 막아서 이제 상대편 쪽으로 막게 되면 약간은 서로 모양을 나눠 가지는 바둑이 될 공산이 커요. 자, 여기서도 아주 화려한 한 칸이죠. 약점이 있어서 당장 끊고 싶은데 끊으면 끊는 쪽을 잡게 되고, 지금 끊더라도 안쪽을 끊어야 돼요. 바깥쪽 끊으면 지금은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자세가 두터워서 흑이 만족입니다. 물론 이 진행 또한 정석이긴 합니다만 백의 승률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둔다면은 안쪽 이제 끊어서 이렇게 단수를 몰았을 때 축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축 보시면 화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백이 안 되죠. 네,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전에 이제 선수면서도 축 머리인 걸침을 두었습니다. 이 걸쳐가는 수는 선수 잡아서 대세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이 받아주었을 시에 똑같이 이렇게 끊어가면 축 머리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이 아주 잘 됐죠. 네, 백의 승률이 56% 정도로 약간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흑도 받아주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입구자로 지켰는데 아주 멋진 인공지능 시대의 그런 유행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흑과 백이에요. 이렇게 총머리를 썼을 때 이 선의 입구자 정도 자리를 지켜두는 것이 정수이자 최선의 대응입니다. 절대 블루스팟짜리. 네, 블루스팟이죠. 그러니까 지금 몇 수 두지 않았는데, 그럼 13수밖에 두지 않았는데, 흡사 인공지능이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높은 수준의 그런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석 선택도 완벽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한 칸이 두기에는 좀 어려운 게, 물론 이렇게 충머리를 썼을 때 받지 않고 지키는 자세가 아주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혹시 이렇게 이선을 젖혀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절대 손 달아서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받아주면 찌르고 끊었을 때 이렇게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죠. 두 점이 이렇게 빵 따내지게 되면 이 백망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흙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서 두기만 하더라도 이 형태가 한 점 따내고 살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 점 따내는 것은 오히려 백이 더 활발합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볼게요. 네, 백의 승률이 66%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칸 뛰었을 때 여러분들 이 선을 이렇게 젖혀가면 절대로 여기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약점이 있다고 해서 이곳을 이어서 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는 수도 약간은 당했어요. 부분적으로 이제 손 빼도 되고 지킨다면 호구 자리 두더라도 흙보다 백모양이 조금 더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흙이 뭐 있거나 맞거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두 점을 가볍게 처리하는 두터운 자리, 이렇게 사선에 밀어가는 수를 추천해요. 그러면 이제 백도 부분적으로는 찔러 놓고 끊는 것은 악수가 되니까 한 점을 이제 이렇게 잡게 되면 흙이 두텁거든요. 따내는 자리가 아까는 흙돌이 놓여있기 때문에 한 수를 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백이 당했어요. 한 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끊는 곳은 끊는 쪽을 잡아서 악수가 되기 때문에 끊는 행만은 좋지 않아요. 둔다면은 이 선 늘어서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으로 폴짝 띄어서 이 진행도 가능한 정석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 젖혀갈 때 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칸의 수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한 칸이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쉽지만 일단 첫 번째는 축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축이 유리해야 되고 지금처럼 성점에 놓여 있으면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젖혔을 때 변화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도 때로는 중앙 쪽을 밀어서 이렇게 늘어놓으면 한번 이렇게 끊어놓고 이제는 빵 따름의 가치가 작아졌어요. 중앙을 한번 밀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꼬부려둔 교환이 백으로서는 꽤 큰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흙도 잡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귀를 이어서 두 점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백이 여기 유명한 맥점이죠. 코 붙이는 행마를 통해서 넘는 수와 막는 수를 맛보기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너가면 귀가 미생이기 때문에 흙이 이제 곤란합니다. 잡아야 되고요. 이런 형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또한 정석 진행인데 지금은 배석이 지금 우하 쪽에 흙돌이 놓여 있어서 흙이 조금 좋습니다. 보통 백돌이 놓여 있을 때 백이 이렇게 벌려가는 자세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흙돌이 놓여 있어서 좀 이게 세력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엷은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밀어가는 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실전처럼 이렇게 충머리를 사용하는 이러한 수법들이 고단수의 행마법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굉장히 지금 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이제 걸쳐서 두셔도 되지만 이렇게 또 우하 쪽을 걸쳐갔습니다. 뭐 때로는 낮게 높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거의 비슷하고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두실 때 좀 두기 편한 정석으로 그냥 편하게 두셔도 높게 두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붙여서 뻗어서 받는 것이 국룰이에요. 실리로도 크고 이렇게 정석으로 평범하게 두더라도 흙이 이제 실속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평범한 정석 진행인데 여기서요 이렇게 벌려가는 수로는 양걸침을 이렇게 해서 이 석점이 잘 공격이 안 됩니다. 만약에 흙돌이 이쪽을 오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씌우는 자세가 너무 좋고요. 백석점이 보시면 뭐 이런 쪽을 씌워서 공격하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앙 쪽으로 머리를 이제 쉽게 내밀어서 타개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수의 봉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벌려서 지키는 것은 정수이고 정석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급한 곳이 바로 이렇게 양걸침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붙이면 젖히고 늘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붙여가면 이러한 끼우는 수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지는
가장 이제 전형적인 사라진 악수 수순입니다. 이어 있고 양호구의 자세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으로 한번 우영으로 돌이 뭉쳐 있어서 꺾여 있어서 흙이 불만입니다. 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흙도 귀를 그냥 막고 보통 잇거나 뭐 붙여서 이제 잇게 되면 서로 어려운 이제 싸움으로 보통 입구자 두고 이쪽 한 칸을 띄게 되면 하변을 벌릴 것인지 좌변을 벌릴 것인지 또 백에게도 선택이 기로네요. 그래서 그냥 아예 두 칸을 벌린다든지 해서 둘 것 같아요. 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비슷하죠.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의미는 두 칸 띄었을 때 이곳을 한번 어깨를 짚어놓고 붙여서 모양 정리하는 수가 좀 많이 상용되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모양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를 차단하는 의미에서 약간은 단단하게 두는 겁니다. 뭐 어깨 짚는 자리가 없죠. 혹시 이곳을 들여다보더라도 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중앙을 밀어서 상대 모양에 끊는 약점, 흠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 선의 입구자로 행마를 해요. 그러면 흙이 오히려 이 들여다보는 자리가 악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칸을 벌리게 되면 보통 또 한 칸을 띄어서 서로 이제 사실은 양걸침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삼삼정석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삼삼정석은 좀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좀 쉬운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양걸침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거의 제가 강좌에서 예전에 좀 어려운 강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일단은 저조차도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변화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양걸침이. 그래서 보통 저는 그냥 양걸침 나오면 그냥 받아주시거나 또는 협공을 가거나 하는 선택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예, 손을 뺐을 때는 양걸침이 필연적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뭐 지금처럼 충머리를 사용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걸침의 변화를 두었을 때도 물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쉽게 둔다면 그냥 붙이는 수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곳을 끊는다면 이렇게 한 점 버려서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점 버려서 두면 오히려 흙이 선수를 잡아서 만족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두면 흙도 이렇게 따라서 젖히는 것은 호구 자세가 좋아요. 단수 치더라도 이어서 약점이 남아있고 약점을 지켜놓으면 또 귀에 젖혀가는 수까지 흙이 둘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흙이 만족입니다. 막상 돌이 뭉친 것처럼 보이지만 승률은 흙이 더 좋아요. 네, 흙은 완생이고 백은 양쪽으로 아직까지는 미생이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오면 이제 백은 보통은 찔러 놓고 이때도 호구를 치면 이렇게 돌파하는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흙도 그냥 이어서 맞는 것이 정수예요. 그러면 귀를 한번 젖혀놓고 단수치고 이어서 그러면 또 흙도 변으로 적당히 벌려서 지켜두게 됩니다. 이런 정석이 양걸침에서 쉽게 둘 수 있는 전형적인 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두면 이쪽이 지금 보시면은 백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이 약간은 있죠. 이곳을 젖혔을 때 흙이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옆을 붙여서 나오는 자리와 끊는 자리를 맛보면서 행마하는 수가 정수입니다. 이을 수는 없죠. 막혀서 안쪽에서 이제 갇혀있는 곤란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중앙으로 이제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하면서 좀 모양을 갖출 수 있는 형태예요. 물론 뒷맛은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가는 것은 약간 중복이기 때문에 한 칸 더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전에 많이 나오는 정석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양걸침을 두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자리예요. 양걸침을 둬서 일단 이 석점은 언제든지 나와서 행마를 해도 좋지만 당장 손을 빼더라도 공격될 돌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발빠르게 두었다면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재밌어요. 일단은 받아주니까 나를자 정수고 붙여서 젖히는 정석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바둑은 거의 그 귀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그 최신 인공지능 시대에 약간 좀 많이 등장하는 정석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한 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붙이고 젖히는 정석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어느 곳을 추천할까요? 자, 단수 자리가 일단은 보통 1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블루스팟인데 지금은 백돌이 하변 쪽에 놓여 있어서 이렇게 뚫어서 싸우는 정석이 좋지 않습니다. 실전인데요. 지금은 그냥 중앙 쪽을 이어놓고 백이 받을 때 한번 밀어놓고 늘 때 이제 손을 빼는 걸 추천해요. 지금도 이렇게 가볍게 두고 늘어서 두는 것도 가능한데요. 늘어서 두면은 밀었을 때 이렇게 이 선을 들여다봐서 좀 어려운 변화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쉽게 둔다면 물론 이어서 받아주게 되는데 그러면 또 벌려서 둘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씌었을 때 변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둔다면은 그냥 한번 밀어놓고 손 빼는 것을 추천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모양도 엷어 보여서 또 한번 밀고 싶은데 젖혀가면 어떻게 되나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물론 이 자리가 블루스팟이지만 지금 투팩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비슷합니다. 그린 스팟. 블루나 그린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백이 양호구를 친다면 늘었을 때 자세가 제격입니다. 그래서 백이 좀 손해라는 거고요. 백도 호구를 쳐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해서 완생의 형태를 갖춥니다. 그러면 백이 이곳을 치고 싶은데 보통 치게 되면 호수가 돼요. 그래서 약간 발이 느린 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으로 벌리는 것이 오히려 정수입니다. 네, 변으로 벌려서 지켜두면 1단락이 되는 형태예요. 서로 타협이 일어났는데 백은 이제 변을 차지하고 흑은 귀에서 이제 완생의 형태를 갖추었죠. 그래서 이렇게 둔다면은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보실게요. 실전은 단수를 치고 이렇게 뚫어서 두었어요. 그러니까 백돌이 놓여 있어서 이제 끊어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어놓고 단수를 치고 밀어둔 교환이 아쉽네요. 악수죠? 약간은. 네. 그래서 백이 그냥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더라도 장문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수 치면 흑이 잡혀요. 흑이 둔다면 뭐 밀거나 보통 입구자를 두는데 밀어도 한 칸을 뛰면 되고요. 이렇게 끊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한 점 버리고 단수 치고 이을 때 또 이렇게 역습을 해서 반대편의 흑도를 공격할 수가 있고요. 흑도 미는 행마보다는 지금은 변에 백돌이 하나 놓여있기 때문에 흑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데 나를자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를자 또는 입구자로 미는 행마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흑이 좀 답답해 보여요. 보통은 이렇게 입구자를 많이 가는데 지금도 한 칸을 띄고 이 쌍립의 자리가 급소죠. 이 자리를 호구를 쳐서 둔다면 이 쌍립을 찝어서 약점을 보완합니다. 선수예요. 선수 교환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늘어서 두게 되면 좀 흑이 약간은 갇혀있는 답답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둔다면 중앙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좀 공격하고 싶은 곳에 반대편을 붙여라. 반대편에서 소란을 피워라 해서 지금도 약간 성동격서의 공격법이자 타개법인데 이거 너무 어렵죠? 네, 지금 보시면 이 싸움 자체가 좀 백이 하변에 돌이 놓여져 있어서 백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흑이 막 이런 식으로 붙여서 변칙수를 두어야 되는데 그 후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흑으로 이렇게 지금 뚫어서 싸우는 정석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이 여기서 행마에 있어서 이 밀어간 교환이 약간은 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점 보시면은 석점 머리를 꼬부려서 백 넉점을 압박하는 자리가 아주 좋았고요. 네. 와, 대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추천수 중에 하나인 붙이는 수를 두었어요. 거의 프로의 감각. 와, 너무 좋은 수네요. 네, 붙여서 만약에 젖히면 따라서 젖히고 이으면 이렇게 늘어서 자세를 잡으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이 좀 상대 모양에 붙어서 그러니까 기대어 가면서 흐름을 타는 전형적인 고수의 행마입니다. 네, 너무너무 잘 두시네요. 여기서도 보통은 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약간 젖혔을 때 뒤로 또 물러나야 되고요. 중앙에서도 약간은 약점이 있어서 그래서 호구도 괜찮아 보이네요. 블루스퍼짜리입니다. 넣는다면은 당장은 두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젖혀서 약간은 열죠. 호구 자리가 더 좋네요. 네, 실전인데 여기서 백이 지금 100도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가고 느는 자리가 정석 후의 정석처럼 약간은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반드시 이 모양 기억하세요. 이거 젖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젖혀서 이렇게 늘어서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두어야 되는 형태네요. 실전에는 그냥 한 칸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호구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호구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단수쳐도 이으면 이곳을 늘더라도 밀면 막히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백이 잡히는 형태죠. 그래서 결국은 백이 지금 좌측에 5점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오면 흑이 먼저 손이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하변에서 먼저 머리를 내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느는 수보다 다음 이 호구 자리가 좋은 호구의 수가 더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제가 배워야 되겠네요. 네, 호구 자리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실전에 이렇게 한 칸을 띄웠는데 양호구 자세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늘어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호구 모양에서 하나 늘어져 있는 마치 그 화살표를 연상케 하는 이런 형태가 바둑에서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이런 단수를 친다면 삿간모자 우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당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백이 늘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안 되거든요. 막아도 젖혀서 흑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단수를 뭐 바깥으로 치더라도 이어서 두면 약점 없이 단단하게 지켜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느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흑은 당연히 여기서 그냥 늘어서 이렇게 또 늘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앙으로 타고 나오는 행마가 좋았어요. 사실 이 호구의 자리가 굉장히 좋은 급소 자리였는데 양호구를 이렇게 두었을 때 서로 상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늘게 되면 흑이 7대3 정도로 우세한 공면입니다. 그런데 실전에는 이곳을 젖혀가니까 이 단수의 자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는수가 느슨했어요. 이렇게 늘어서 반격을 했으면 이 바둑은 만만치 않았네요. 네, 이렇게 늘어서 반격을 했으면 물론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실 뭐 수가 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흙 모양을 봉쇄할 수가 있네요. 무시무시합니다. 네, 한 점을 버리면서 이렇게 자충을 채워서 지금 이렇게 한 칸으로 뛰어나오는 행마가 잘 안 되죠. 단수에 몰리면서 흙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좋은 수네요. 이 수를 두면 그렇다고 이을 수는 없잖아요. 이어서 받는 것 자체로 당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오히려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흑도 이을 수밖에 없나 봐요. 왜냐하면 이곳 한 점을 잡다가는 이렇게 중앙이 전부 틀어막혀버리는 자충 때문에 네, 흑이 곤란한 상황이죠. 이곳을 밀어도 막아서 쳐도 나오면 되고요. 이렇게 치고 단수 치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단수를 치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늘어도 되고요. 결국은 이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전부 연결이죠. 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흑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욕심이었네요. 네, 이 수가 승률상으로는 22% 마이너스예요. 늘어서 받아야 되고요. 흑도 젖히는 수가 무리였으나 100으로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했어요. 100으로 이곳을 두었더라면 흑 진영을 전부 이제 활용하고 안영을 파호하면서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좀 백에게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죠. 네, 실전은 그냥 이곳을 늘어서 받는 바람에 다시 네, 흑이 우세해지는 상황입니다. 빵따님 두터워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 교환도 악수죠. 왜냐하면 중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수를 치는 것은 지금은 좀 악수입니다.
흙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쪽을 두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곳 젖혀가면 찌르고 끊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살 수 있는지도 의문인데 거의 잡혔죠? 네. 이렇게 젖혀두면 배기 전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넉 점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런 자리 붙여가면 전체가 다 위험하죠? 네. 배기 망했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붙여가는 수도 가능하고 젖혀가는 수도 가능하고 실전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머리를 내밀어도 지금 배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수순이 56수까지 딱 보내주셨는데 이 바둑에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한 판이에요. 특히 이제 좌상 정석 형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이제 손 뺄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고수의 행마라고 볼 수 있는 손 빼고 대세점 가는 3-3 자리도 좋았고요. 또 한 칸의 정석도 축이 유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이렇게 입구자 지키는 자리도 정수였습니다. 이렇게 정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정석 수순에서 물론 변으로 벌리는 자리가 정수입니다만 양걸침이 조금 더 좋았고요. 이곳을 이렇게 두었을 때 붙이고 젖히는 정석 선택에 있어서도 흙으로서는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전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뚫어간 수는 좀 무리였죠. 배석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편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끊고 단수 쳐서 이제 귀를 이렇게 살리게 되면 흙이 양곳마로 몰리게 돼서 좀 시달림을 당하는 형태예요. 하지만 백도 이렇게 한번 밀어놓는 수가 좀 악수가 되어서 흙도 나름 좀 숨통이 트이는 전투로 흘러가게 되었죠.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고수의 흑마입니다. 아까 인공지능 추천수였었는데 너무나 멋진 흑마예요. 네. 이곳을 젖히면 늘더라도 이렇게 중앙으로 쉽게 타고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밀어서 막는다면 젖혀서 맛보기로 쉽게 둘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안전하게 둔다면 한 칸이기는 해요. 중앙 받으면 나를자로 쉽게 안형을 갖출 수 있고 만약에 이곳을 붙인다면 그냥 한 칸 정도로 슬슬 나오더라도 중앙 진출이 가능합니다. 실전에 이제 붙여가는 수는 프로 구단이 두는 수 같아요. 너무나 좋은 수. 붙이고 여기서도 호구 자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더는 공격을 못하고 백돌 안정을 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때 한번 기회가 왔죠. 젖히는 수가 무리수, 단수를 치고 들여다봤으면 흙의 안형을 파워할 수가 있었어요. 지키거나 먹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먹게 되면 딱 막혀서 백의 작전에 딱 걸려드는 자충 때문에 중앙이 봉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한번 왔었는데 아쉽게 이렇게 물러나면서 빵따냄을 허용하면서 다시 흐름은 흙에게로 돌아간 바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심도 있게 초반은 50수 정도 판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바둑은 좀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